202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평가론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공책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읽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가나에 들어갈 점수를 순서대로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채점 기준표 B에 근거하여 설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 2에 대한 답을 적고, 장점의 이유를 채점 기준표 B에 의한 채점 방법의 의미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평가가 나온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거기서는 우리가 분석적 점수화와 총체적 점수화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을 각각 잠깐 동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적 점수화라는 것은 뭔가요?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이 행동을 했으면 체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4에 x는 뭐냐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바로 분석적 점수화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2를 우변으로 이항하였는가 했으면 체크하고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반면에 총체적 점수화는 학생의 풀이를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점수를 하나로 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분석적 점수화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 사람들이 체크리스트처럼 이 학생이 이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점수를 주니까 채점자 간에 이 차이가 적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채점자 내에 일관성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있죠. 자, 채점자 간과 채점자 내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자 간은 이 두 명의 채점자가 이 한 학생의 이제 채점지를 봤을 때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하는 거고, 채점자 내 차이점 바로 이 교사가 이 두 명의 학생의 시험지를 봤을 때 이 시험지를 모두 일관성 있게 채점하는 게 바로 채점자 내 차이가 되겠습니다. 총체적 점수화 방법에는 풀이를 전반에서 걸쳐야 하니까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은 채점자 간에 이제 점수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봐주도록 할게요. 자, 과제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예시 답안을 채점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와 G, 그래프가 1, 2 사이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예시를 볼게요. 자, 교점을 x, y라 합시다. 자, 그러면 로그 nx,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것은 여기에 x를 집어넣은 1-로그 nx 플러스 4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4를 좌변으로 넘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 nx 더하기 로그 n x 플러스 4가 바로 좌변이고 우변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x랑 x 플러스 4에다가 로그 n이 바로 1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즉슨 뭐냐? 바로 이 x랑 x 플러스 4는 바로 n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게 도출이 되겠다. 요것은 실근을 가진다라고 말해줬죠.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적용하면 직선은 x는 n-2축으로 하는 포물선이고 1x, 2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d는 양수보다 커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리고 f1이 양수고 f2가 양수다. 자, 이 부분이 옳지 않죠. 자, 우리는 f를 보는 거면 요 그래프를 보는 건데 우리는 요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를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저 두 개를 갖다 놓은 그래프를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이 hx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러면 h1이 0보다 크고 h2가 0보다 크고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도 틀리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든 채점표는 지금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바로 총체적 점수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풀이계획 전반을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이죠. 자, 문제를 지금 겨우 풀기 시작하고 것은 아니죠. 지금 이 hx라는 함수까지 구했죠. 자, 합리적으로 풀었는데 중요한 실수로 오름풀이를 방해했다. 자, 합리적으로 지금 교점도 구하고 풀었는데 지금 중요한 실수, 이걸 h로 보지 않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점수는 2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게 바로 배점이 각각 있고 학생이 이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우리는 분석적 점수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정식을 이용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정식 이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시했는지 물어보면 바로 지금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할 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n의 값을 구하면 1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틀렸죠. 뭐냐면 이 hx를 요걸로 뒀을 때 이 h에 대한 게 바로 영수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친구는 f에 대해서 보였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모두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자, 모두 채점 기준표 A로도 2점 그리고 채점 기준표 B로도 2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과제 2에 대한 답을 일단 적어볼까요? 과제 2는 뭐였나요? 바로 채점 기준표 A
A에 채점 방법과 비교했을 때 B의 장점, 자, 분석적 점수와의 장점을 가지는 게 뭐가 있냐고 했죠. 자, 뭐가 있다? 바로 채점자 간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 채점자 이제 내의 일관성이 유지되겠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게 바로 과제 2에 대한 이제 답안이 되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를 보면 장점의 이유를 B에 의한 채점 방법의 의미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B를 보면 이 분석적 점수와 방법은 주어진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이 단계별로 수치화되었죠. 1점씩. 이렇게 점수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갖겠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 있겠죠.